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예스24에서 고객만족센터의 상담 업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으며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고객센터 상담 업무 경험이 있거나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등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진학사에서 수학교재 기획 및 개발을 담당할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수학교육과 등 수학 관련 대학을 졸업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중고등 교재 기획 및 편집 경력이 있거나 출판업계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4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대우전자에서 가전제품 해외 영업과 SCM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해외 영업 부문 인턴을 모집합니다.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영어에 능통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며 영미어 문학, 무역 유통학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BHC에서 경영기획팀의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직의 경우는 대리에서 과장급인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M&A 실무 경험이 있거나 경영과 경제학과 등 상경 계열을 전공한 분, 영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죠. 저희 취업이 보인다의 공식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지난주 가을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쌀쌀해진 그 날씨라서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한마디 그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아나운서께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셔서 한 주간 마음 따뜻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저희가 또 2부에서 자주 뵙는 오수연 교수님 맞습니다. 정말 말씀 따뜻하게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칭찬 폭격기 칭찬 폭격기 정말 뭐 팩트 폭력에 반대되는 엄청난 칭찬의 그 교수님을 뵈면 또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는 이유 또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또 분장실에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그 조선 아나운서하고 이제 방송이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이 또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또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따뜻한 가운데 오늘 방송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거의 뭐 뜨거울 정도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말 한마디 효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따뜻해지기도 하고 쌀쌀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말 한마디 인연으로 10년이 되도록 참 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말 한마디로요? 맞습니다. 10년이나요? 어떤 일이죠? 만남의 시초는 전화통화였습니다. 전화통화? 네. 전화통화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전화통화로 인연을 시작한다는 게 참 요즘은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또 텍스트로 이렇게 주고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인연을 쌓는데 어떤 일이죠? 뭐 혹시 폰팅을 생각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셨나요?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말씀드린 게 제가 채용 업무를 했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제가 받아보니까 콜드콜,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드 콜링이라고도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 고객한테
이제 잠재 고객에게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전화 영업을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좀 고객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해서 콜드콜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해보니까 취업 포털 사이트 영업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그 전화 통화 이후로 깜짝 놀랄 일이죠. 그 해당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건 물론이고요. 2, 3개월 후에는 타 거래업체와의 그 업무를 줄이고 그 해당 업체에 거의 메인 업무를 다 맡기는 정도까지 업무를 맡기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해당 사이트가 인지도가 막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위로 당당히 올라서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콜드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과 고객 지향성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콜드콜 영업을 도전한 박 과장님과 같은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 과장님 뭐 감사하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1위라고 하니까 어딘지 쉽게 좀 유추가 되는데 그 직업 한국 맞습니까? 좀 사람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 사람이 안에 있는 곳.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화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그 상담사, 전화 상담사 자격증 또 이야기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자격증일까요, 오늘도? 네, 뭐 느낌을 또 잘 파악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 같이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연결성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은 바로 국가기술 자격인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입니다. 제가 소비자 그 전문 상담사 자격을 소개하면서 마케팅 3종 세트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 자격증 명에는 아예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종 세트 정도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3종 세트 플러스 1. 눈치가 빠르십니다. 오늘 4종 세트 만들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자격증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런데 저희가 이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름이 이제 김미영 팀장님.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이미지가 완전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맞습니다. 딱 오늘의 그 자격증으로 갖고 오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작위로 걸려오는 그런 스팸 전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특히 070으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 이렇게 안 받느라고 좀 고생을 하는데. 저 방송 직전에도 한번 걸려왔습니다. 오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이제 받으면 아예 사람이 아니라 뭐 사람 목소리긴 합니다만 ARS로 이렇게 마케팅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선입견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교와 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마다 구매 이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세심한 세일즈를 행하는 과학적 마케팅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개개인의 행동을 포함해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무차별로 전화를 거는 텔레폰 마케팅과는 차별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전화 영업을 텔레폰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면서 텔레마케팅과는 구분을 지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텔레폰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무조건 연락이 오는 거 이제 텔레폰이고, 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솔직히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또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텔레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있지만 텔레폰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뭐 쓰이고 있지는 않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다른 정의를 제가 한번 확인을 더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따위의 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원거리 판매로 순화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용어 사전에서 표현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드리면요. 전화나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TV죠. 통신 판매 방식, 그리고 전화번호부, 졸업 앨범, 기타 수단을 통해서 획득한 고객 DB를 가지고 전화로 영업을 하거나 가수, 배우, 탤런트 등을 출연시켜서
전화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홈쇼핑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마케팅 세일즈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입견이 어떻게 조금은 바뀌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걸 보니까 고객이 상품 구매 콜을 요청을 했을 때 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원 가입점을 통해서 마케팅에 동의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소개한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솔직히 읽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 회원 가입할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체크를 하게 되면서 전화가 원치 않은 전화가 올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약관에 동의할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주된 매체가 우선은 뭐 자격증 명예도 있지만 전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굉장히 요즘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통한 마케팅 세일즈 기법이다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마케팅에 대한 이 긴 정의를 해드렸는데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결합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 그리고 신상품 소개, 고객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 조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 제도를 제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원거리 통신을 이용해서 단순한 전화 응대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식 기술까지 동원해서 인바인더와 아웃바인더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제 기준에서의 직무 내용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영업 판매 직무 분야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 관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 환경 분석이죠. 상품 개발 기획, 그리고 전략 수립, 조직 운영 관리, 성과 관리, 고객 관계 관리와 판매 관리, 인아웃바운드 마케팅, 텔레마케팅 시스템의 운영 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좀 스팸 전화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은데요.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 이렇게 좀 저희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걸 취득을 한 후에 취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취업 정말 중요합니다. 취업처가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자격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갖고 와봤는데 한번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자격은 텔레마케터는 기본이죠. 그리고 전화 상담도 기본으로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격증 명예도 있지만 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격 그리고 직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통신판매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V 홈쇼핑 회사, 관홍산재 서비스, 정기구독 업체 그리고 각종 외식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학습지 출판사, 그리고 가전, 택배회사, 출판 잡지사, 광고 대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과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리서치 시장 조사 업체죠. 그리고 신문사, 방송국, 각종 연구소와 당연히 리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영업 지원과 가망 고객 접촉 그리고 고충 상담 안내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무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이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우대가 되는 자격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넓네요. 역시나 좀 마케팅 4종 세트답습니다. 네, 4종 세트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워라벨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참 워라벨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조세현 아나운서의 워라벨은 어떤지
참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보다 일찍 퇴근을 하니까 일찍 출근을 그렇죠. 하는 만큼 맞습니다. 또 저의 생활을 네. 개인 시간을 가지기도 좀 편하고 해서 네. 저는 워라벨이 상당히 좀 잘 조화롭게 네. 밸런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우, 정말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워낙 바쁘시잖아요. 워라벨 네. 썩 그렇게 좋진 않으실 것 같아서 어떠십니까? 네, 또 뭐 조금 제가 한숨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바쁜 것도 참 감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 6일을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준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업무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 워라벨은 언밸런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언밸런스한 강신호 대표님. 갑자기 이렇게 워라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네. 텔레마케터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겠죠? 네, 뭐 눈치가 뭐 워낙 빠르셔서 네, 정확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의하면 네. 조일제 근무 직장인이죠. 1,723명을 대상으로 평균 근무 시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평균 근무 시간이 49시간 55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50시간 정도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직무를 보니까 생산 현장직이 평균 51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요. 텔레마케팅 고객 상담 같은 경우가 43시간 59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무와 직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워라벨을 유지 가능한 게 텔레마케팅 직무가 아닌가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마케터 분들 평균 근무 시간보다 한 6시간 정도 짧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이 정말 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하루에 14시간도 일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 강의 준비하고 이제 원고도 쓰면 이제 새벽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당 하루에 한 13시간 계산하면 와. 얼마큼 나올까요? 그 5일? 정도. 맞습니다. 네. 주 6일 요즘에는 일하고 있고요. 13시간씩 6일이요? 맞습니다. 그럼 거의 78시간인데 아, 괜찮으십니까? 이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이도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이게 또 제가. 네. 근데 또 1인 기업이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대표님이시니까, 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도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워라벨도 유지 가능한 직군 텔레마케터. 그렇다면 이제 합격률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주는 네.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되게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평균 합격률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는데 합격률이 아마 좀 예상 외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2002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합격률이 실기 같은 경우는 9만 명이 응시해서 7만 7천 명 합격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85.6%로 필기가, 네. 예, 맞습니다. 필기가, 필기가 예. 그렇게 85.6% 그리고 실기를 보시면 8만 6천 명이 응시해서 최종 합격이죠. 3만 1,000명입니다. 조금 낮다고 보실 수 있는데 36%로 이게 필기를 통과를 해야 실기도 넘어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걸까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최종 합격률이 조금 많이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그러게요. 보실 수 있겠는데 이 필기 합격률이 높지만 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실기 시험, 이 주관식 필답형과 그리고 실기입니다. 작업형이죠. 스크립트 작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심하게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준비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워낙 또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높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좀 상반되네요. 절반도 맞습니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좀 시험 과정이 어려운가요? 네, 우선 제가 출제 기준을 다운받아서 제가 꼼꼼히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총 3시간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이 과정까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격 시험 과목하고 그리고 합격 기준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 시장 조사, 텔레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시험 시간이 치러지고요. 제가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실기 같은 경우는 텔레마케팅 실무입니다. 이 작업형이 1시간 반 정도, 네. 그리고 필답형이 1시간 반. 무려 3시간 동안 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스크립트 작성은 정말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프로 텔레마케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마케팅적 관점에서 스크립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합격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총점으로 패스하시면 합격이 가능하다. 실기 또한 100점 만점에 60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점수를 취득하셔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일정 뭐 어느덧 이제 10월쯤 되면 다 올해는 끝났어요라고 하시잖아요. 시험 네. 일정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시험 일정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텔레마케팅 관리자 같은 경우는 연 3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정기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네. 일정을 보시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7월 달 이렇게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이제 진행이 2달 정도 뒤인 4월, 6월, 10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필기 진행을 하시면서 이 실기까지 2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좀 집중하셔서 실기를 준비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앞서 우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대해 주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요. 보수와 승진, 그리고 신분부장의 전반적인 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을 소개하면서 교육 담당 업무할 때 이 고객센터 직원들 관리도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직원들 서비스 역량, 그리고 근속률, 근무 만족도 또한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 통신사는 근무 만족도와 근속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로 희망하시는 분들 참 좋은 직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 경력을 통해서 이 관리자로 승격해서 해당 관리 업무도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직무 목표와 비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난주에 자격증이었던 소비자 상담사랑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고 또 우대를 해주는 것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따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 연관성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함께 딸 경우는 시너지가 나는 자격증이 있죠. 근데 해당 자격은 시너지가 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이 넓은 마켓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그리고 뭐 고충 처리, 뭐 판매, 세일즈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자격증은 좀 더 세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상담과 판매, 이 마케팅의 전반적인 것들이 방법론적인 거죠. 정보통신과 정보 처리 기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전화를 통한 이 소비자 응대, 상담,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따시면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마케팅 4종 세트 오늘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지난주에 소비자 상담사가 조금 더 취득하기 쉬웠기 때문에 먼저 취득을 해놓고 텔레마케터를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또 정확한 말씀 해주셨어요. 텔레마케팅 이 오늘 자격증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자격증이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자격증은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이기 때문에 먼저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을 따신 다음에 오늘 자격 취득하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텔레마케터 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련 직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망 참 중요합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자격을 전망을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도 1분기 팀 텔레마케팅이죠. 보험 대리점 영업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TM 보험 대리점의 신계약 건수죠. 61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만 4천 건, 7.7%가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빅데이터 관련 자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이 정말 거대한 데이터라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확장되고 증가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STP를 통해서 효율적인 세일즈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고객 분석이 참 중요한데, 이 분석을 통한 수준 높은 텔레마케팅이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찮은, 정말 필요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그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아까 방송 전에도 받았던 스팸 전화를 네. 받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저처럼 070 번호만 떠도 심장 덜컥덜컥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앞으로 좀 이런 스팸 텔레마케팅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오늘 마케팅 네 번째 자격증이죠. 텔레마케터. 이런 관리사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사도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ARS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상품명만 얘기하면 ARS 없이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 ARS가 나오면 다 끝까지 안 듣고 0번을 누릅니다. 예. 0번을 누르면 바로 사람으로 이제 맞아요. 바로 상담원 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급 서비스는 당연히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취업 시에 마케팅과 영업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늘 해당 자격 그리고 해당 분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와 함께 관련이 높은 직무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과 영업,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CS 그리고 서비스 관련 직무까지 검증받고 인증받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다 가능하다,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시험 접수가 내년 2월이잖아요. 네. 이제 좀 준비를 한다면 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부 방법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경험과 지식, 전공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고요. 환경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취득에도 참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이 해당 역량, 지식 취득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일 기준 2시간으로 봤을 때 필기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준비하신 것을 추천드리고요. 인강과 독학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인강을 들으시면 무엇보다 집중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작성을 이제 꾸준히 어떤 상품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총 시간 한 150시간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본에는 100시간이었는데 50시간 조금 더 하셨어요. 네,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텔레마케팅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콜드콜이라고 하나요? 네네. 정말 냉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보통 멘탈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강신호 대표님께 좀 특별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조언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 미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 과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 박 과장님, 열정과 성실, 역량이 정말 뛰어나셨는데 전화 한 통과 말 한마디로 잠재 고객을 단번에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정기 채용을 제가 한번 진행을 했을 때 이 수백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네. 분기별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의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전화 통화 한 통화로 수천만 원의 매출을 이 텔레마케팅 기법으로 달성한 거죠. 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좋은 관계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도전하시면 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5가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사전 리서치에 시간을 들여라. 오.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아라.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해라. 네. 그리고 전문가의 말투와 톤으로 대화해라. 그래서 전문가가 실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마케팅적으로 잘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반응을 콜드콜이 아니라 네. 웜콜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칠호 대표님과 함께 텔레마케터 자격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